일단 파일 수정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글자 포인트랑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제공해드린 양식이 12포인트였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12포인트를 이 PDF로 전환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봤을 때 글자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 화면으로 이걸 확대하지 않고 읽기가 되게 곤란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 확대된 상태에서 계속 넘겼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백을 좀 줄이고 글자 크기를 좀 차라리 키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었고 그래서 14포인트 또는 15포인트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집해드리는 분들은 제가 받은 다음에 글자 포인트 대부분 14포인트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분들 아직 그 이제 등록 물론 하시겠지만 그 편집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가 얼마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요청해 주시면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상품을 이제 등록하는 것까지가 사실 그 처음에 제가 이제 목표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전자책을 막 잘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겠다가 이 커리큘럼의 목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 커리큘럼의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상품을 생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정리를 하고 이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거, 전자책이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등록까지 해보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대부분 이제 거의 끝물에 와 있는 상태인데 등록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돈을 열심히 썼으니까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했으니까 시간도 돈인데 그러면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SNS를 하시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에다 공지를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멜라니님은 상위 1% 어학 블로거이신 줄 몰랐는데 네, 어학 블로그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블로그 그다음에 덕언니님은 스레드를 또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내 책을 홍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일단 블로그는 두 가지 방법이 블로그 어떤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 가지고 일단은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보이게. 그러니까 이거 네, 공유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공유 안 하고 있어요. 네, 공유하면서 할게요. 일단 블로그는 내가 진단책을 판매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야 돼요. 일단은 PC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PC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이제 뭐 수정을 할 때가 됐지만 뭐 무료 전자책 받기 이런 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무료 전자책을 제 책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일종의 퍼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케팅의 퍼널. 사람들이 하기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내 책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왔어. 얘 뭐 하는 애야? 뭐 무료 전자책을 줘? 그러면 여기다가 전자책을 사라. 이렇게 하면은 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 전자책 왜 사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무료 전자책을 줘? 뭘 주는데? 라고 해가지고 무료 전자책을 보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래, 아, 너 이런 책을 썼어? 이런 책을 무료로 준다고? 근데 이제 무료로 줬을 때 당연히 요청하는 게 있죠. 무료로 쓰면은 이유 추가도 해라. 이거 제가 약간 그냥 할 사람은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많이 썼거든요.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유 추가, 내 블로그 이유 추가해라. 네이버 인플루언서 팬해라. 유튜브 구독해라. 너의 블로그에 공유해라. 전자책 받은 이메일 주소를 넣어라. 이렇게 5가지의 미션을 응? 줍니다. 과제를. 그러면 이제 아니야, 여기 이거 금방 사람들이 끝나. 네, 사람들이 여기다가 댓글 남겨요. 네, 댓글 남기죠.
지금 500개가 이제 뭐 제가 답글한 것까지 해가지고 500개 정도가 남긴 건데, 이만큼, 제가 답글 반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한 250명 정도가 무료 전자책을 이제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무료로 뿌리면서 얻은 게 있죠. 이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됐고, 내 인플의 팬이 됐고, 내 유튜브 구독자가 됐고, 자기의 블로그에 공유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바이럴도 좀 이루어졌을 거고, 메일 주소도 얻었어요. 그러면 저는 한 250개 정도의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메일 주소를 얻은 거죠. 네. 물론 이렇게 얻었을 때 이걸 해가지고 광고를 뿌리면 그거는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왜냐면 광고 동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신고를 할 사람이 사실상 크게 없다라고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메일을 한 번은 뿌릴 수 있겠죠. 스팸처럼 뿌리지는 못해도 내가 이런 전자책을 썼는데 예전에 그 전자책 무료로 받아가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더 도움되는 전자책이어가지고 한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메일 보내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뭐야 이 쓰레기 같은 놈 막 이렇게 하려고 내 메일 주소를 가져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100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인 이상 내가 무료로 이 전자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그 설득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뭐냐.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전자책을 무료로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요청했을 때 그걸 나도 이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이런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나를 욕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 주소를 하나 획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무료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나는 전자책을 바로 이제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 예를 들면 저는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배너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걸 누르면은 이제 구매하는 링크로 이렇게 다 넘어가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매 링크로 다 넘기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하기가 좋아요. 이거는 내가 홈페이지 블로그를 위젯으로 꾸밀 수 있으니까. 근데 모바일에서는 안 돼요. 모바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모바일은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이제 거는 거, 내 공지사항에 거는 거, 그 다음에 뭐 아니, 소개글은 됐고, 여기도 안 나오네요. 대표글 세팅하는 게 있어요. 대표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구나. 대표글이랑 인기글 두 개 중에 하나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대표글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글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글에는 이미지까지 나오니까 내 전자책이 홍보되어 있으면 내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 여기 대표글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전자책을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NS에다가 내 전자책이 잘 보이게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몽에다 내가 업로드를 했으니까 크몽에다 판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인스타나 스레드 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필을 소개하는 어떤 그 리틀리나 그막 여러 가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리틀리라는 곳을 통해서도 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이게 저의 그 페이지인데, 여기 이게 저의 프로필 페이지거든요. 프로필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글을 써가지고 하나의 프로필처럼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링크로 들어가면 이제 이 링크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럼 저는 스레드랑 인스타에 제 프로필 링크를 여기로 걸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로 와요. 그래서 저의 뭐 스토리를 좀 읽는 거죠. 읽고, 뭐, 좀 관심이 생긴다. 그럼 뭘 눌러볼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좀 잘 세팅해 놓으면 여기에 전자책이 들어가 있으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리트리는. 리틀리도 예를 들어 여기 뭐, 판매 버튼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디지털 파일을 넣고 하면은 얘가 100만 원 이하 판매 금액까지는 수수료 5%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몽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거, 크몽은 15%니까 훨씬 저렴하고, 내가 트래픽을 만들었을 때 크몽으로 그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쉽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 프로필에 크몽 전자책 판매 링크 바로 넣어놓으면은 약간 사람들 부담감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필 오게 한 다음에 프로필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게 하고 이제 내 상품으로 넘기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틀리나 이런 그래서 스레드, 스레드에다가 이렇게 저는 이거를 걸어놨거든요. 그럼 스레드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서 근데 저는 지금 상품을 업로드를 안 해놨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구매 페이지로 블로그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퍼널을 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상품을 어떤 여정을 통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로 도달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보이게 세팅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보이게 세팅해놔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로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생기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글을 써야 돼요. 내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 뭐지 덕원니 님이 되게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덕원니라고 치면 나오나? 아닌 것 같은데? 이덕님을 쳐야지 나올 것 같아. 아, 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단 프로필도 세팅이 잘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누시는, 얘기,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어떤 부부 관계, 부부 생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나, 그리고 내 이야기도 좀 쓰고요. 뭐,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데, 이거 재밌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에 막 장점에 대해서 써주셨고,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에 연동이 잘 돼 있다면, 들어가서 읽어보고, 이런 전자책 내가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구매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전자책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어, 좀 내 SNS에 꾸준히 생산을 해야 된다. 멜라니 님도 지금 어쨌든 영어 분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능하실 거고, 예전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 블로그잖아요. 블로그에다가 전자책을 쓴 다음에, 어, 여기다가 또 연재를 했어요. 블로그 수익화의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연재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 제대로 운영하고 싶다면, 그리고 후킹을 이건 이제 팍팍 넣는 거죠. 그래서 1편부터 해가지고 제가 40편까지를 썼어요. 40편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글들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가 매일매일 블로그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읽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읽어보다가 보면은, 이걸 내가 좀 한 번에 좀 모아서 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구매 링크로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전자책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자책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좀 내 그 블로그나 SNS에 연재를 해 나가면서 내 전자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재하는 거. 그리고 지금 원래는 전자책을 아예 안 썼을 때, 전자책을 쓰기 위한 방법, 시간이 좀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애초에 내가 목차를 정해놓고, 여기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글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 목차별로 하나씩 써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써요. 그러면 30개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또 내 내용이 컨텐츠가 좋으면은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내 글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30개를 묶어가지고, 좀 편집을 해가지고 전자책원을 딱 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읽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자책이 나왔으니까 뭐 한번 구매를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무료로 이걸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싹 정리해서 엑기스만 모아서 필요한 부분들만 전달을 하니까 이거를 좀 받아가라. 네, 무료로 핵심만 요약해서 무료로 주니까 받아가라. 유료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유료로 받으실 분들은 뭐 얼마에 구매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내가 좀 쌓아온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상태고, 그러면은 구매를 조금 더 허들이 낮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후에는 내가 좀 해야 된다.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아마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품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하잖아요. 나를 많이 알려야 돼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고 공개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은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되게 느껴요. 제가 같이 전자책 만드는 커리큘럼에 참여를 했지만 매주 일요일 날 매일 나오시는 분들과 여기 줌 미팅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그 호감도가 진짜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줌 미팅에 안 오신 분들은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저분이 내 커리큘럼에 참여를 했었나? 기억에서 아마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보고 얘기 나누고 했기 때문에 기억으로 이제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또 뭔가 또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뭔가 활동을 했을 때 더 응원을 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뭐 책 냈다라고 하면은 책 10,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이 전자책 뭐 구매해드리고 응원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영역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SNS에서 결국 내가 전자책을 내고 싶은 거가 내 상품 잘 팔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면은 그 퍼스널 브랜딩도 같이 진짜 병행해서 하는 게 당장에는 효과가 없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도 이번 이참에 어쨌든 전자책을 내셨으니까 같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스텝은 뭐 나는 여기서 난 요거까지였어라고 하시면은 그만 하시면 되는데 난 더 나가고 싶어 그러시면은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강의를 열 수 있어요. 강의. 내 지식을 정리했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거를 강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거 반복하면 진짜 내 머릿속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강의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전자책 쓰는 제가 1시간, 2시간 강의를 한다. 뭐 무료 강의 요즘에 너무 많긴 하지만 유료로 강의를 한다. 1시간 동안. 아니면 2시간 동안. 근데 참가비는 뭐 10,00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30명을 모을 수 있으면은 1시간 강의하고 3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요. 100명 모을 수 있으면 1시간 강의하고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대관비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가 이제 그 부가가치가 아무튼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허들을 좀 낮춰서 일단은 무료로 강의해보는 거를 저는 엄청나게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 전자책을 기반으로 강의록은 또 다르잖아요. 강의록은 이제 전자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전자책에 있는 내용을 축약을 해서 강의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무료 강의를 열어서 강의록을 통해서 만들고 다 얘기 안 하고, 근데 좋은 거를 얘기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시간도 돈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근데 이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해줄 수는 없으니까, 전자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자책은 이제 한번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는 거죠. 그럼 이제 강의를 또 반복하다 보면 내가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전문가가 좀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강의 자체도 유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을 운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게 그러면은 내가 개입하는 게 많아지면은 비용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에서 제가 3만 원의 비용을 책정을 했어요. 책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1대1로 디테일하게 코칭 안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거가 들어가면은 제가 개입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대1로 전자책 만드는 걸 내가 코칭을 해준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진짜로 희망하는 사람도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 1대1로 개입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얕은 수준의 개입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온라인에 강점이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좀 더 발전적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항상 그렇게 해왔어가지고, 전자책 쓰고, 강의하고,
지금은 이제 블로그 관련해서도 강의를 예전에 엄청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강의는 잘 안 하는데 블로그 관리 대행 요거 하면서도 이제 그 굉장히 재밌는 영역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은 그 블로그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블로그 관리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병원에서 본인의 병원의 마케팅을 전담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블로그 관리 대행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뭘 했냐면은 마케팅 제안서를 썼어요. 내가 그, 그 당신의 병원을 맡게 되면은 내가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한 A4로 해가지고 한 5장, 6장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전자책을 쓰는 게 허들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한 단계 밟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뭐지? 이거는 여러분도 나중에 이 커리큘럼 운영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주는 것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울타리. 그냥 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막 사람들 다 열심히 하고 나만 안 하면은 나 뭔가 되게 패배자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막 표지 막 만들었다가 올리는데 나 아직 안 했는데 막 이런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그 진행되는 경과들을 체크해 드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하는 게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이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커리큘럼을 내가 만들고자 하면은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자책 커리큘럼이 저는 특히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웃풋도 명확하고 전자책 한 권 썼다라는 게 또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족의 수준이 저는 엄청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많이 미뤄왔던 일이고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커리큘럼 운영해보는 게. 네. 정희님 한 말씀 하시려고 지금 마이크를 켜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질문하는 줄 알고 일단 켰어요. 네, 저 전자책 네, 해보고는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유페이퍼 하고 다른 데 이제 글쓰기 수업하면서 전자책 한번 모집해서 왜냐면 저도 그거 블로그 보고 모집해서 그 전자책을 썼던 거니까 첫 전자책이. 네. 근데 그분을 어떻게 다시 들어가 봤더니 지금 막 25만 원, 30만 원씩 받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막,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아주 저렴하게 서로 나도 책을 내고 같이 한번 해보자. 나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런 취지로 가볍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하고, 네. 근데 뉴페이퍼 이런 거 하는 건 등록어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요. 또 하다 보면. 또 이번에 스레드란다. 이거 지금 뭐지? 이거 뭐였죠? 인스타, 스레드, 아니, 그 엑셀 같이 생긴 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났어. 스프레드시트. 예, 그것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링크 다 들어가고 수정 안 해도 저절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바로바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 배운 것만도 되게 크다. 왜냐면 그런 강의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네. 듣지도 않고, 그냥 저 이렇게 줌이나 무슨 그 뭐지 폼 할 때 그거 아니 뭐지 이거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하는 것까지는 해봤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세세하게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활용한 것도 저도 처음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운영 안 하다가 이렇게 이게 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싶었는데 왜냐면 그동안은 체킹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공유도 되고 사실 뭐 노션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예쁘고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션까지 가면 이제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엑셀 이 스프레드시트 정도가 딱 적절하지 않나라는 수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9시까지, 9시를 엔드 스테이트로 잡고. 또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뭐 다음에 최종 미팅이 있긴 한데, 그때 뭐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SNS나 이런 거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 분, 좀 뭔가 적극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임을 꼭 운영해보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모임. 저는 제가 전전에 썼던 것도 모임 창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 그리고 멜라니 님도 영어 모임 운영해 보셨다라고 제가 보니까 그 전자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모임이 진짜 장점이 엄청 많아요. 모임 운영해 보는 것이,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멜라니 님이 쓴 전자책을 보면서 진짜 놀랐던 부분이 좀 되게 많았거든요.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가르치는 게 배움의 최고고, 그래서 내가 모임장이 되면은 정말 배우는 게 많고요. 다른 사람들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알려주면서 내가 공부를 더 하게 돼서 더 배우는 게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이제 소소하게 운영하다 보면은 사람들이랑 계속 접촉을 하게 돼서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을 기수제로 예를 들면 운영을 했을 때 1기에는 1기에 있으셨던 분, 2기에 있으셨던 분, 3기에 있으셨던 분, 이런 분들이 이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단절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이것도 아니, 인프피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 배정님도 그렇고 A5님, 달달한 JJ님, 하늘빛님, 윤케이님, 태사님 다 제가 이 운영했던 소소한 모임이나 커리큘럼 통해서 지금 오신 분들이고 덕원니님이랑 멜라님이랑 은스님은 처음 뵙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째려보고 있는 거죠. 쟤 뭐 하고 있나? 쟤 이제 하나 안 하나 막 이런 거 보고 있다가 한다고? 그럼 나 해볼까?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소소하게라도 운영을 해 보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저는 미라클 모닝도 모임 했었고요. 독서 모임도 했었고요. 운동 모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대전 세종 블로그 모임도 하고요. 뭐 오만 가지 모임을 막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건 좀 약간 아이 성향이신 분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도움이 저도 정말 많이 지금 진짜 그 마음에 드는 악필들 모임하고 있어요. 악필. 악필이요? 필사를 아, 하고 싶은데 악필인 사람들 맞아. 그런 것도 목소리로 녹음하는 거, 낭독하는 거. 네. 그니까요. 아, 별명 없어요. 예. 할 수 있죠, 다. 모임 이런 거를 소소하게 내가 모임장이 돼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JJ님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임 또 주제 정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어 공부 모임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임 전자책 쓰고 또 강의를 했었어요, 무료로. 그때 참여하셨던 분이 영어 음. 공부하는 모임을 운영해가지고 하고 싶은데라고 해가지고 영어 문장 9문장 챗GPT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했던 게 참가비 10,000원 받고 2주 동안 했던 게 뭐냐면 매일 그 영어가 내 입에 붙도록 유창해지도록 한 문장을 말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채팅방에 올리는 거였어요. 이거 그분 똑같으니까 내가 하는 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2주 동안 하고 나서 자기에 대한 소개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9문장 정도는 지금도 굉장히 입에 붙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좋은데? 내 이거 좀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셨기도 하고, 뭐 이제 또 애도 낳고 출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멈추셨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해보는 거, 정말 좋은 관점이에요. 네. 그 아이랑 같이 하는 영어 공부? 이것도 이제 챌린지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한테 이번 주에 알려주고 싶은 문장을 5개를 정해가지고, 그 문장을 아이한테 뭐, 10번 정도 계속 말하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문장만 해가지고 그 문장만 계속 얘기하게 시키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인증시키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해도 엄마들은 참여 정말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AM5님, 나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실행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지금 낭독하고 영어 책 한 권 외워버리자 이 취지로 그 오픈 제대블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권 책을 한 번 돌아갈 때까지 그냥 무료로 지금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저조차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노마세드님이 항상 했던 말은 했던 게 기억났던 게 작심삼일이 3일이면 3일 뭐 3번이면 10일 그다음에 뭐 30일 막 이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책에 제 책에도 써먹고 막 써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되게 와닿던 것 같아요. 혼자는 작심삼일을 그냥 포기해버리지만 같이 하면 그 3일을 쭉쭉쭉 이어가다 보면 66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원래는 목표는 외우자였는데 외우는 게 결국에는 안 됐어요. 저도 막 밀려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한 책도 돌리면서 느꼈던 게 책을 너무 어렵게 선별했구나. 음, 책이 너무 쉽게 가는 게 쉽게 갈까 싶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차라리 아예 쉽게 갈 걸.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엔 저도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엔 지금 거의 다 왔긴 왔거든요. 한 3일 차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냥 아예 쉬운 책으로 뭐 try again 뭐 이걸로 해서 그냥 그걸로 외워보라. 그거는 저도 막 익숙하니까 그렇게 외워보자. 그렇게 지금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해봐야지 이게 후회도 되고 또 다시 이게 개선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모두들. 모임을 근데 꼭, 네. 네. 추천. 오늘 되게 소름 돋았던 게 그 방금 오메세드님이 말씀하신 모임 그 커리큘럼 있잖아요. 녹음해가지고 패턴 하는 거. 네. 제 책에 초급자 내용에 패턴이 있고 그리고 고급자의 그 가르치는 게 있고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어, 제가 그거를 커리큘럼 뭐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단 전자책을 끝내면 12월이나 아니면 1월에 그 모임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약간 돈을 받고 매일 패턴을 하나 알려주고 그걸 자기가 문장을 써서 녹음해서 저한테 파일을 보내기 해서 1대1로 하려고 제가 음, 폰을 두 개를 하나를 더 샀어요, 최근에. 그래서 야, 이 폰으로 이제 나의 사이드 부업을 해가지고 창출을 하자. 이랬는데 그 아이디어 그대로 말씀하셔가지고 어, 지금 되게 소름 돋았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음. 모임, 챌린지, 어떻게 보면 또 챌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까 멜라니 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딥하게 들어가니까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격이 높으면은 비용이 또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죠. 제이제이님 굉장히 뭐 하실지 막 머리가 엄청 이렇게 막 엄청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네. 하늘비님 저 세계관 확장돼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할 거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재밌어요. 그래도 네. 재밌어가지고 홈페이지랑 블로그도 막 그 스레드에다가 몇 번 올렸더니 막 요청 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많아져가지고 그거 디자인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디자인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 보면 디자인 배웠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잘하세요. 예, 엄청 반복을 많이 하니까 눈에 이제 보이긴 보이더라고, 어느 정도. 아, 이건 요렇게 해야 좀 더 심플하고 깔끔하겠다, 이런 것들이 진짜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 블로그 2탄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9시가 넘었네요. 일본 전자책 지금, 어쨌든 이제 일주일 더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진짜 딱 완료주의라고 계속 이야기 드잖아요. 완벽주의보다는 완료주의. 그러니까 이거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딱 내가 목표했던 것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완료를 딱 짓고 그 다음 단계는 부족한 거는 그때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꼭 완료를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책 출간 그 승인 되신 분들은 계속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리뷰란 만들어 놨어요. 리뷰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만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리뷰란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이제 서로 이제 그 구매해주고 하면은 계좌이체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막 구매해주고 페이백하고 이런 것들이. 뭐 상품 가격이 똑같고 서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또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안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은 책 쓰는 거고 여기가 이제 구매해주는 사람이에요. 구매해주는 사람이고 예를 들면 제가 책을 냈으면은 만약에 정희님이 제 책을 샀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구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내 책을 샀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환급을 해주는데 계좌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계좌 여기 써주셔야 되고 그럼 계좌를 보고
비용을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10,000원에 올렸으니까 10,000원에 구매를 했으면 10,000원을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거죠. 이체 해주면은 내가 여기 이거를 환급을 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나 환급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구매를 했던 사람이 다시 그러면 환급해주시면서도 이제 리뷰를 지난번에 덕언니님이 얘기해주셨던 거 리뷰도 내가 원하는 거대로 좀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했었으니까 그건 이제 어 이걸 어디 이 리뷰 요청상에다 적을까 하다가 좀 리뷰도 한 가지만 쓰긴 좀 뭐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다 간단하게 내가 어떤 형태로 받고 싶다를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책이 어떤 분야에서 너무 도움이 된다 아니면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써주시면은 그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리뷰까지 끝나면 이제 리뷰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완료된 겁니다. 한 사이클이 도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나제이님이 제 책을 구매해 주시면 이것도 리뷰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겠죠? 그러면 이분 사줬으니까 나도 사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여기다가 이 시트에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책 이 커리큘럼 참여할 때 그 참가 비용이 5만 원이었잖아요. 참가 비용이 5만 원이었고 전자책 완성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2만 원이 환급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완료 지으면은 제가 2만 원을 또 환급을 해드릴 거니까 크몽 등록까지 완료되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여기 계좌 남겨주세요. 네. 계좌 안 남기시면은 나는 안 받겠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할 테니까.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남겨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 좀 관리를 하면은, 해 나가면은. 그리고, 여기 크목 링크를, 그리고 여기, 물론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또 관리하겠지만, 여러분도 여기다가 본인의 크목 링크를 업로드 해주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또 바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